반갑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해외 증시 상황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의 출발을 알겠죠? 자, 다우지수 마이너스 1.79%, 나스닥은 마이너스 1.3%, S&P 500은 1.13% 하락했습니다. 5일 쇼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5일 쇼크에 대한 공포감이 자산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런 뉴스들 나왔고요. 가장 핵심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자, 요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석유 관련주들 더 뛸 수 있겠고요. 정유 섹터죠. 그 다음에 해운주, 그 다음에 선박,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 구도, 이란은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보복을 하지 않겠다. 근데 이스라엘은 내가 생각한 게 있다. 나는 계속 공격하겠다. 야, 이거는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네, 이번 주에는 FOMC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중동 문제가 도움을 안 주네요. 물론 크게 치고받을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뭐 지금 미사일 날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거리가 멀죠. 물론 미사일로 쏴대기 때문에 전투기가 나가기 때문에 크게 뭐 이런 제약 요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막 전면전, 뭐 탱크가 진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봉합이 좀 나오긴 하겠는데 당분간은 조금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흔들리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 5일 쇼크 재현에 공포에 떨고 있는 자산시장. 자, 전 세계 석유 20% 거치는 해협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자, 이란의 핵과 주요 군사시설들을 이스라엘이 집중 공격했다. 그래서 핵시설이 대거 파괴되는 모습이 뉴스의 사진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그죠? 네. 자,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유가, 물가 상승, 금리 압박 이런 쪽으로 위험 자산에게는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래도 불안정한 모습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보셔야 되겠죠. 자, WTI가 70달러가 넘어섰네요. 와, 60달러도 깨진다 어쩐다 얘기했었는데 순식간에 72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히 급등이죠. 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기름 넣으시려면 오늘 넣을 걸 이런 생각, 네, 어제 넣을 걸 이런 생각 하게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기름값이 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중동 위기에 급등하는 국제 유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정유사들의 재고평가 이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왜냐면 2,500억 원 정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유사들이 늘어나는 그 이익금에 대한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이죠. 정제 마진. 네, 기존에 싸게 사놓은 것들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익성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 자, 대신에 석유화학 업종들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게 돼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소가 되면은 또 유가 관련한 종목군들은 떨어지겠지만 석유화학은 또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태평성대, 장이 좋을 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일단은 네, 이스라엘의 방어를 위한 그런 참전이 있긴 있는데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 계속 이란에게 네,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은 이런 상태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이죠. 네. 약간 네. 나라도 안 할 것 같죠? 네. 이런 기분으로는 놀 수 없어.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네.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소비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하루 1,800만에서 1,900만 배럴의 석유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곳을 봉쇄하거나 해협을 지난 유조선을 공격할 경우에 살인적인 유가 급등이 불가피하다. 자, 그래서 어제 종목 진단 해드린 거 보시면 유조선을 공격한다. 이 부분은 뭐겠어요? 안전한 유조선, 즉 이중선체.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뚫리지 않겠지만 않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은 일단 멀리 돌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운임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해운주의 주가 상승과 조선주의 주가 상승이 같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방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면 방위,
방산주들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유 섹터들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오일 쇼크, 이거는 이제 그 언론에서 너무 세게 떠드는 거 아니냐 생각되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일단 최악의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일단 물가 인상에 다 포함이 돼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유가의 급등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가는 거의 모든 제품의 기초 베이스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뭐 플라스틱 당연하죠. 네, 비닐 당연하죠. 여러분들 뭐 네, 비닐 봉투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석유로 만드는 거거든요. 옷 석유로 만들죠. 네,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뭐 그냥 안 쓰는 게 없습니다. 네, 석유 아닌 게 뭐가 있어? 잉크 뭐 등등등 뭐 전부 다 석유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폴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물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거나 무역 충돌이 전역으로 확대되지만 않으면 유가가 안정화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야, 이 130달러라면 지금 2배입니다. 기름 사놔야 될 것 같은데. 네, 차에다 넣어놔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산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가 조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금 가격이 또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국채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한 모습들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동안 방산, 조선 등 지정학 리스크에 면역이 있는 업종으로 대응해야 된다.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방산, 조선. 근데 방산 쪽에서도 물론 이제 지상군 투입에 대한 부분들은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방공망, 레이더, 뭐 유도무기,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또는 요격 미사일 뭐 등등등으로 되는 공중전, 그다음에 전투기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야 되겠죠. 조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뭐 LNG 선의 증가라든지 또는 안전한 선체, 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조금 좋아질만 하니까 이렇게, 물론 조정이 나와야 될 시기였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좋지 않죠.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불안정한 악재를 통해서 주가를 내리게 된다라면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네, 잘 나가던 증시에 찬물을 확 끼얹는 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네, 안타까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핵시설 파괴, 뭐 이란이 핵무기 가진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뭐 등등해서 파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냥 협상으로 잘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잘 될 거였으면은 진적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레드라인 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국제법 위반한 거 아니냐, 내가 엄청난 보복을 한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미사일 날리고 뭐 서로 간에 난리 부르스인데,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천명을 하고요. 미국은 계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어해주게 되면 이란이 있는 입장에서는 더 삐질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판단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쪽의 뉴스가 가장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B2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이번 달에만 무려 5,800억 증가야. 돈 많습니다, 그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자금들은 아직 유입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팔고 이동하는 형태도 계속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자, B2가 많은 상태에서 공매도, 그 다음에 이런 외부 변수에 의한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면 단기 급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신용 잔고를 통해서, 신용 매수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들은요, 마이너스 30% 정도만 빠지게 되면 반대 매매 들어가거든요. 자, 그거 한번 보면은 손쉽게 주식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마음 놓고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 공매도도 재개가 됐죠. 자, 그래서 공매도 때리고요. 위쪽에서 차익매도 같이 때리고요. 그 다음에 세상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별로 안 좋죠. 자, 그러니까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주가 떨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신용 융자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이제 수혜가 된다거나 그런 종목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꼭대기로 올라간 종목들 위주 또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일시적인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낙폭 자체가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반대 매매를 이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매를 통한 그런 개인들의 물량 뺏기 이렇게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 잔고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급등한 종목이 들어갔겠죠. 신용을 써서까지 투자를 할 정도다. 그럼 빨리 돈을 빼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담 요소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신용 잔고의 어떤 증가 추이나 그다음에 단기적 급등한 종목이 신용 융자 포지션들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꼭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에 신용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마이너스 30% 정도. 그러니까 투매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주가를 끄집어내려고 밑에서 더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사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수익이 나온 애들은 차익 실현과 공매도로 인한 수익을 그대로 챙겨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들 물량 뺏어가지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만 기다렸다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번에 조정을 잘 받으면 밑에서 사주시면 되겠죠. 그동안 못 샀던 종목들,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르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 내려왔을 때 자신있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되죠. 자, 이번 주가의 조정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 변동성에 우리가 잘 버티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체크하시고요. 자, 안 그래도 부족한데 여름 폭염까지 덮쳤다. 늘어나는 전력 소비의 에너지주, 기세 등등 원전 장비도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앞으로 4년간 전력의 70% 정도가 부족할 전망이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난리 난 게 바로 이 원전 관련한 팩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SMR 관련한 또는 원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한전기술이 미국 쪽 그런 SMR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 신고가 나왔어요. 수익률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죠.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원전 그 다음에 원전 관련 기자재 또는 이제 전력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움직임들이 커질 수 있겠고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안 그래도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폭염, 에어컨 많이 돌리겠죠? 여기다 플러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요 내용들이 지금 현재 강력한 그런 전력의 부족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주의 상승세가 미국 증시에서 유틸리티 섹터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 주인공은 사실 AI나 반도체가 되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쉬어라고 얘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받는 애들은 이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은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등등등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다가 지금 이런 전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 장비를 제조하는 GE 제노버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41%, 센트러스 에너지는 올해 119% 증가를 했다. SMR 관련한 부분들 우리나라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전기술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전력 관련주가 오클로, 이 오클러가 지금 한전기술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던데요.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뉴스케일 파워, 요것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NRG 에너지, G 버너바, 등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포지션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력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장은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냐? 전력 설비라고 하면 되지. 아무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읽으면 되는데 전력 그런 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의 확장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산업화 시기와 비슷하다. 자,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이런 어떤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 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롤스로이스가 영국 원자력청과 계약을 체결해서 영국
미국 최초의 SMR을 건설할 예정이다. 어떻게 하면 고급 자동차 기업이 SMR까지 뛰어들 정도가 됐느냐. 돈이 된다는 얘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쪽에서 집중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한 부분들에서는요, 긍정적인 요소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들, 뭐 제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올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 한 번 더 해드린 게 있을걸요. 우리기술이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했다. 그 중에서 이제 한전기술 많이 올라버렸고요. 우리기술도 조금 올라간 상태라서 애매하긴 한데 지금 건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SMR이라든지 원전 관련한 섹터 잘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전력망. 전력망도 근데 우리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탄소 포집, 요건 좀 새로운 거겠죠? 그 다음에 연료전지 기업을 선호주로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올 여름이 무지하게 덥다고 합니다. 미국도 덥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더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여름 시작이잖아요? 네, 딱 보니까 날씨 엄청 더운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력 수요가 많이 딸릴 것이다라는 생각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겠죠? 네, 그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동 리스크가 확산되지만 FOMC도 변수다. 자, 이번 주에 FOMC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 동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또다시 파월을 비난하겠죠. 이야, 이 멍충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늦는 놈아, 뭐 등등등. 네, 왜 저걸 안 자르고 있는 것일까? 막 그러면서 새로운 적임자를 이제 내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쪽도 시끄럽습니다. 그죠? 네, 시끄러운데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 나옵니다.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금리에 의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번에 중요한 것은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도표겠죠? 그래서 9월달 또는 그 이후에 형성되는 시행되는 FOMC에서 금리를 2번 올릴 것이냐, 1번 올릴 것이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여지는 거죠.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이 좋은 장이 멈춰버린 2차전지, 이거는 뭐 굳이 기사 안 봐도 될 것 같죠?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악재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 몇 주 전에 종목지는 한번 올려드린 것 같아요. 정말 큰일 난 2차전지. 네, 악재가 계속 나와요. 악재가 계속 나오니까 주가 하락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한번 보자. 네.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나는 형태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기술적 반등 얘기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제시했던 그 기술적 반등 구간까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뭐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로보택시의 서비스 성과에 따라서 2차전지 업종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특이하게 볼만한 그런 뉴스들은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배당 세제 개편 급물살 분리과세죠. 네. 배당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자, 재밌는 건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네, 이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 과세에서 분리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NH투자증권, 강원랜드 들어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들어가 있죠. 네. 자, 이런 것들이죠. 근데 KT가 이제 가장 높네요. 67.62. SK텔레콤도 65%, NH투자증권이 59.96, KTNG가 57%, 강원랜드 56%, 뭐 등등등 배당성이 높은 기업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배당 종목군들이 매수가 쏠릴 수 있어요. 왜냐면 분리과세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세제 혜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잡힐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것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배당 성향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뭐 한 이제 30% 정도 된다라고 되는 기업들은 이제 조금 더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배당을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당간당하게 배당 성향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배당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거나 뭐 저평가되어 있는데 배당금이 높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쪽 고배당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이
이 대통령이 지금 배당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주식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문화가 장착될 것이다. 이게 분기 배당을 받든 아니면 월간 배당을 받든 뭐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네,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처럼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것이 가능하려면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까 원전주 이야기도 해드렸죠. 네, 불 뿜는 원전주 이런 것도 있었고 호르무즈 봉쇄 때는 최악의 유가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주목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것도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렸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일단 미국 쪽의 악재를 통해서 주가 좀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났었는데 다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국내 정책 기대감이 좀 생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여지고요. 뭐 탄소 관련한 그런 얘기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주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국내외적인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보시고요. 네, 오늘 시장은 일단 약간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주 쪽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동 문제에 따른 그런 수혜주 다 알고 계시죠? 네, 방산 쪽인데 저기 공중전과 관련된 그런 방산주, 조선주들은 대부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운주 마찬가지겠죠. 거의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고요. 정유 섹터라든지 석유 관련한 종목군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정도가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개별주가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 방산주 말고 이제 원전주도 포함되겠죠. 네, 그 정도가 이제 개별주 쪽으로 관심 받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대형주들은 좀 눈치를 보면서 흘러내리거나 주가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 돼서 주가를 끄집어내리는데 일조를 좀 하겠죠. 투자 심리를 조금 악화시키는 요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오늘 시장 분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조금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방에서 이제 오늘 대응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무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